그 제4장, 중편 제4장의 채침 주석입니다. 아까 유군운에 대해서 그 채침이 언어는 소위 문신냐니 몸을 꾸미는 것이니 경출즉 유기수지 환이요. 가볍게 그 말을 내면 그 부끄러움의 근심을 일으킴이 있고, 그 다음에 갑주는 소위 위신냐니, 갑주라고 하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바이나 신냐나 경동즉 유기웅지우라. 다시 말해 천자의 몸을 보호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가벼이 움직이면 역시 군사를 일으키는 우환이 있느니라. 두 가지는 소이 위기니 바로 몸을 위하는 바이니 당여 기 환어 인예니라. 마땅히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근심이 되는 것을, 그 근심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일으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의상은 소위 명유덕이니,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덕한 자에게 명하는 바이라. 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백자남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삼공과 그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자귀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귀는 뭐까지 주느냐면 시급지까지 줘야 되는 거죠. 시급지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작자가 맞나요? 이렇게요. 자귀 시급지까지, 아니면 이제 공호백자남 같은 경우는 봉토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덕한 자에게 명하는 것이니 필근어 제사자는 반드시 상자에 삼가 상자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 유소 경여요. 그 가볍게 여 줄여자죠. 가볍게 주는 바를 경계하는 것이고, 간과는 소위 토유죄니, 간과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자를 토벌하는 것이니, 필어머 섬궁자는 반드시 엄히 몸을 살펴야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살펴야 하는 것은 계기 유소 경동이라. 그 가벼이 움직이는 것을 경계함이라. 두 가지는 소위 가인이 다 사람에게 더하는 것이니, 잘 보면은 여러분들 그 후대 그 주석하는 사람들 다 앞에 이미 나온 것들 기본적으로 같이 참조해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인이니 당 심기 용어 기한이라. 마땅히 그 씀을, 그 몸에 그 쓰임을 살펴야 하느니라. 몸 그러면 이게 역시 좀 작죠. 저기 정확하게 그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몸이라고 하는 그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 왕육해 차사자하여, 왕께서는 오직 이 네 가지를 경계하시어 신차이 능명언이면, 자 이를 잘 미덥게 하여서 미덥게 하고 또 능히 밝게 한다면 즉 정치 무분류 흉의의리라. 정치가 아름답고 아름답지 아니할 수 없으리라. 그 다음에 유치라니 제서관이니, 자 오직 다스림은 어려움을 다스림은, 어지러움을 다스림은 그야말로 칠한이 서관 묻 관직에 있으니, 그러니까 묻 관리들에게 있으니, 실제 관직에 담당하고 있는 관리들이 되겠죠. 묻 관리들에게 있으니 관불급 사일하사, 관직을 사사롭고 그저 사사롭게 자기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친한 이들에게 미치게 하지 마시어서 오직 그 능한 이에게 하시며, 그 다음에 망급 악덕하사 유기현 하소서. 그 다음에 자귀라고 하는 것은, 자귀는 악덕한 자에게 미치게 함이 없어서 미치게 함이 없고 오직 그 어진 자에게 하소서. 바로 이 내용은 뒤에 있는 그 세 번째 유의상을 제사사라고 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거죠. 특히도 뭘 얘기하냐면은 일상적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는 관리들에게 더 중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항상 나란 일을 맡아봐야 될 저 관리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경계해서 붙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 밑에죠. 서관은 칠한지 원냐니, 묻 관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칠한의 원인이니, 다스려지냐 어지러워지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원이니
서관이 듣기 인즉 취하고 부득히 인즉 난이라. 자, 묻관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얻으면 다스려지고, 요즘 관리라고 하는 것, 관직, 관리, 뭐, 다 맞아. 그 사람을 얻지 못하면 어지러워지느니라. 칠하니, 다스림과 어지러움이, 제5장의 그 원문도 어지러움을 다스림이 묻관리에게 있으니, 뒤에 문장까지 하려면은 다스림과 어지러움은 이렇게 되겠죠. 다스림과 어지러움은 묻관리에게 있으니, 이렇게 보는 것이 뒷문장하고 맞췄을 때 더 정확합니다. 그래야 사사롭게 누구한테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악덕한 자에게 주지 마소서. 사사롭게 주고 악덕한 자에게 주면 어지러워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보시는 게 좋겠네요. 왕제왈, 얘기 왕제편입니다. 논정이 후에 관지하고 임관이 후에 작지라 하니, 그러니까 그 정함을 논한 후에 그 다음에 관직을 주고 관리를 임명한 뒤에 그죠, 그 다음에 자규를 준다라고 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누구를 주는 것이 좋을까라고 두루두루 의논하여서 그 정함을 논한 뒤에 그 사람에게 관직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관직에다가 임명할진지를, 그죠, 그 사람의 그 관리를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고, 그 관직에 맞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맞는 관직을 먼저 놓고 난 뒤에, 그리고 봉토를 한다, 이 소리가 되는데요. 조금 뒤에 좀 보죠. 저 뒤에 왕기편에요. 얘기 왕기편에 뒤에 원문에 보면은 그렇죠. 산정연후에 관지하고 임관연후에 관지하고 작지하고, 그 다음에 위정연후에 녹진이라라고 했듯이, 그러니까 그 관직을 맡긴 뒤에 자기를 준다니까, 관직을 맡겨보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일을 제대로, 직분을 제대로 처리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점차 올려서 봉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를테면은 그 강태공 같은 경우가 발탁되었고, 그리고 무왕을 도와서 그 다음에 그 혁명을 이루는데 큰 공을 세웠죠. 그래서 그러한 관직을 맡고, 그래서 그만한 공이 있고 난 뒤에 제 나라의 제후로 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함부로 주면은 안 되고, 왜냐면 이거는 땅이 있고 군사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천자의 역도의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경계해야 될 일이죠. 일반 관리들 뭐 임명하고 파면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후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미 천자가 이미 잘못했을 경우에 또 생겨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연합해가지고 천자에 대항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잘못한 경우가 주나라의 대표적인 게 유황여왕이 되겠죠. 유황여왕 같은 경우 결국은 그 제후들에게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육경백 집사는 소위 관이요. 그렇죠. 이 조정의 대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관직이고, 그 다음에 공경대부 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육경과 백집사는 소위 관야요 공경대부 사라, 이것이 자기라 그러니까 조금 맞지는 않는데, 공경과 천자의 삼공과 그 다음에 공우백자 남에 해당되는 것이 자기 되는 거죠. 자기 되고, 그 다음에 조정에서 여러가지 일들을 맡는 것이 관인데, 대부 같은 경우에는 시급지 주는 경우는 자기 되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할 때 이때 사는 뭐에 해당되겠어요? 예? 대부인 사가 되기 때문에 대부인 사라 그러면 옥사, 다시 말해서 특별히 우리 사라고 표현할 때 옥사 개념을 표현하죠. 논어에도 나오고 맹자에도 한번 나올 텐데, 그 양부가 증자의 제자였던 양부가 사에 임명되더니라고 할 때 여기 나왔죠. 사에 임명되었더니 증자한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이게 저기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가지고서는 선생님한테 되게 축하받을 줄 알았더니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랬죠. 지금 백성들이 저 죄를 저지른 실정을 생각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임금의 위에 도가 이미 다 무너졌고
자, 이 백성들의 그 살림에 대해서 국가가 전혀 이렇게 돌보지를 못하는 데서 백성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자, 법무장관 되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침이 아마 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급볕을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 앞에 있는 육경, 그 다음에 백집사, 백공. 백집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백공이라, 요전 편에서는 백공이라라고 나오는 내용이죠. 백공에 해당되는 건데, 공경대부가 아니라 바로 뭐죠? 공우백자남. 요게 원래가 작이 되는 겁니다. 관이 임사라, 관직으로서 일을 맡기니라. 그러므로 관리가 되는 자들은 바로 능함이 있어야 되고, 작이라고 하는 것은 명덕이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덕으로서 덕을 명하는 것이라. 덕 있는 이에게 임명하느니라. 그러므로 현이라 어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라. 유현유능하라야. 그러니까 그죠? 덕이 어질고 그 다음에 재주가 능하여야 소위 치하여 이로써 다스리는 바이고, 그런데 사일 악덕은 사사롭게 친하고 악덕한 자는 이로써 오히려 임금의 천자의 총애만을 믿고 난리를 그저 어지럽히는 바이기 때문이라. 안 고작한데 옛날을 살펴보건대 공후백자남은 작지여 후국이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다가 채침이 다시 조금 더 나눴죠.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공후백자남은 바로 제후에 대한, 제후의 나라에 대한 자귀이고, 공경대부사는 조정에 있는 자귀이니, 이건 보통 자귀라 안 하고 관직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직작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차원서관은, 그러니까 공경대부 가운데에서도 실은 뭘 받는 사람은 시급지죠. 정확하게 보면 시급지입니다. 시급지가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제후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봉토가 되는 겁니다. 아예 그 땅을 맡겨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는 시급지라라고 하는 것은 매번 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어느 캐먹는 땅이라 그래서 채지라고도 표현하죠. 채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시에서도 누구죠? 소공석 제목이 뭐였죠? 물전물패하라 하는 거. 소백이 앉아 계시던 곳이다. 물전물패하라. 감당편이죠. 감당시에 바로 소공 같은 경우가 조정 내에 원래는 그 삼공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시급지를 받았다가 나중에 연나라 땅에 봉토를 받았다 그랬죠. 연나라 제후로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차원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작위 공경대부 사야라. 앞에서 얘기했던 서관은 그저 서관에 있으니라고 하는 것은 공경대부사라고 하는 것, 이른바 공경과 바로 백공, 다 하나로 붙이면 백공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시왈 악덕은 유흉덕이니 흉덕한 것과 같으니 인구는 당용 길산이 마땅히 길사를 써야 하니 흉덕지는 유과인지제나. 흉덕한 사람은 오직 원래 흉덕한 사람들 아무나 흉한 사람이 되고 아무나 폭군 되나요? 폭군 아무나 못 됩니다. 바보 같은 사람 폭군 못 돼요. 능력 없고 머리 안 돌아간 사람 폭군 못 됩니다. 대단히 영악한 사람들입니다. 연산군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이 학식 대단하고요. 웬만한 자학자들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 시문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에 걸쳐서 적통세자가 임금이 된 경우 손가락에 꼽죠. 연산군은 적통세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연산군을 못 건드려요. 그래서 그 악덕하다, 악덕군주다, 포악한 군주다, 절대로 순한 사람 못 됩니다. 그래서 이 왜냐면 있고 조정에 보면은 나이 많은 신하들부터 해서 굉장한 신하, 쟁쟁한 신하들이 많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 누를 정도의 이렇게
그 위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나 못해. 우리 아마 북한 보면은 잘할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뭐 20몇 살짜리 30대 안 된 애가 뭐 이렇게 해서 무슨 한나라를 책임지는 누가 됐냐 해서 다들 우습게 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들 좀 저쪽 머지않아서 멸망하겠다 그랬는데 요즘 가만히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다 칭찬하죠. 야, 머리 참 비상하게 돌아간다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나 특히 흉덕과 악덕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구는 그래서 인구 마땅히 기란 선비 그러면 안 됩니다. 기란 인물 선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길사 그냥 보시면 돼요. 사라고 하는 것도 역사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요전 순전 여기 지금 서경에서 사라고 할 때는 전부 다가 뭐냐면은 관리를 표현합니다. 그죠? 백공이라라고 할 때에 관리 여기서도 공도 장인다는 그런 무슨 물건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국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부분에 대한 뭐예요? 자기 재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사는 기본적으로 관리였는데 춘추 시대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춘추 시대에 보면은 그 사라는 말이 나오던가요? 저기 뭐 논어에 사 나오던가요? 논어에 사 나오던가 사 나오는 거 아까 옥사 사관 이렇게 해서 옥사 개념을 하나 나오고 일반적인 선비 개념은 안 나오고 논어에 보면 뭐가 나오면 군자라는 말 나오죠. 군자에 대비되는 말이 소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는 딱 두 글자밖에 안 나오죠. 유는 안 나와요. 저기 자한테 너는 군자 유가 되지 소인 유가 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때 딱 한 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가 사는 몇 번 나오는데 제가 좀 어려운 문장이 안 나. 사는 몇 번 나오다 군자는 절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맹자로 가면은 군자는 적게 나오고요. 사가 많이 나옵니다. 사가 군자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당시에 군자라 그래. 여기서 군자와 소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관직 가운데서도 낮은 관직이 아니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군자 소인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또 앞으로 장차 또 높은 관직에 오를 사람도 그 다음에 여기다 대비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퇴직한 사람도 아울러서 두루 여기다 대비해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던 것이 맹자 시대에 이르면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이 됐고 철저하게 패권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름하여서 어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발탁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질다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놔둔다고요? 이때 제야인사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죠. 다 초야에, 제야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주로 제야에 있기 때문에 맹자는 당시에 군자라고 일컬을 만한 관직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맹자는 뭐가 많이 하면 사가 많이 나옵니다. 사. 그래서 이건 두루두루 1부터 10까지 하는 그죠? 이런 현인 개념으로 해서 많이 씁니다. 이러던 것이 그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 조선시대까지 와서 성리학 이렇게 되면서 조선시대 와서 사는 아예 뭐예요? 벼슬하지 아니한 그죠? 글 공부를 한 이른바 그 학사가 되겠죠. 그 정도로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그냥 같은 이 유학정전을 보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그 뜻 씀씀이가 다 다르다라는 것까지 살피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아까도 봤지만 흉덕한 사람은 수유, 과인지 재나 이거죠. 일반인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재주가 있지만은 자격 불가급이니라. 그러나 자기는 또한 가히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자기를 주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6장, 7장, 8장, 9장까지 있죠. 자, 여선이 동하시되 동류 걸시하소서. 유기선하면 상걸선하고 긍기능하면 상걸공하리이다. 유사사 내기 유비니 유비하사 무한하리이다. 무개총하사 남모하시며 무치과하사 작비하소서. 여선이 동하시되. 자, 선을 생각하면서 그죠? 생각함에 선하면 해도 되고 그죠?
생각함에 선하면 늘 선한 일을 생각하시면서 선을 내가 하는 행동 사람 하나 임명하는데 과연 선한 자인지 선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선 도를 따르는 것이죠. 도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함에 선하면 아니면 선을 생각하면서 움직이시되 동류궐신이라. 그러니까 항상 천자께서 무슨 일을 하나하나를 행하실 때는 과연 이것이 선에 맞는지 도를 따르는 것인지 아닌지 이거죠. 앞에서도 뭐냐면 시헌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은 총명하시고 오직 성인이라야 이를 법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당신께서는 움직일 때마다 항상 내가 이것이 도를 따르는 것인지 도를 잇는 것인지를 보시는데 그런데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움직여야 되느냐? 때를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류궐시하소서. 때보다 일러도 안 되고 때보다 늦어서도 안 되고 항상 때 맞춰서 바로 그 선을 행하소서. 선은 당호이하라. 이치에 마땅한 것이라. 이치라고 하는 것은 도리라는 의미가 되어 있고 시는 주역에서 나오는 시조지 주역이 아니라 참 중용이 나오나요? 시조지의라. 그 때를 두는 마땅함이라 그랬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성자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자성기이하라. 스스로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소위 성물례라 이로써 다른 물건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를 다 이루게 하는 바이니 성기는 있냐요. 내 몸을 이루는 것은 인이고 성물 다른 사람을 이루는 것은 진이 그죠. 내 인을 통해서 백성들까지 두루두루 인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는 것은 백성들을 살필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이 바로 성지덕이라 성품의 덕이니라. 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바로 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내외지 도니 그래서 이것을 안팎을 다 합하여서 그러면은 아니라고 하는 인과 그 다음에 바깥으로 있는 다른 물건까지 그죠? 안팎을 다 합하여서 말한다면은 내외의 도를 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시조지의외라. 그러니까 내 마음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다 합해서 말하는 것. 그게 움직임이죠. 그것은 때를 맞추는 것이 때를 맞추는 것, 때의 마땅함을 그 맞추는 것이라. 때 맞춰 마땅함을 두는 것이라. 시조지의 때 맞춰 둘조자 마땅 때 맞춰 마땅함을 두느니라. 그래서 움직임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어질 선이라라고 할 때는 뭐예요? 어진 인이죠. 다시 말해서 가장 기본은 인. 하늘의 원덕에 대해서 선지장애라 표현했고 그거는 또 바로 뭐예요? 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항상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선이라 다 선이죠. 그런데 맨 처음에 나와서 만물을 다 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인이고 그래서 하늘이 만물을 생했으니까 사람은 그저 위정자는 그 사람들 하늘이 낸 사람들을 잘 보존해서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선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 맞춰서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그 때 맞춰서 때에 따라서 자, 이 그 선정을 베풀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여 고욕히 당홀이나 진실로 그 이치에 마땅하고자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동비기시면 움직임의 그 때가 아니면 유무익냐니 당연하죠. 당연히 그 저기 뭐예요 보탬이 없으니 대표적으로 자 농사를 요때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요때 짓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농한기 때 뭐예요? 농한기 때 농기구들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것이 저수지 같은 거 다 정비를 해둬야 되겠죠. 하는데 다 지나가고 나서 여름이나 이런 데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가끔 요새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저 지방 요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올해 만약에 비가 많이 나서 홍수가 났다. 그럼 홍수가 나면은 그거 빨리 언제 처리해야 되겠어요? 홍수가 나서 다 무너진 뚝방 같은 경우는 그해 가을에 하면 되죠. 가을이나 겨울 때쯤 아예 추운 때는 이제 얼어서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뭐에 예비비는 다 갖다 썼는지, 요새 뭐 주로 축제하는데 아마 많이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날 봄쯤에 가서 이리저리 그 공사하는 거 제가 많이 봅니다. 그 공사하고 나서 며칠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한두 달 있으면은 비가 오죠. 또 쓸려 내려가요. 이거 많아요. 아마 요새 방송에 나오는 것 중에 어디 뭐 공사를 했는데 또 이번에 또 무너졌다 하는 것이 진작에 만들어 두고 이것이 잘 그저 굳게끔 둬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항상 때 맞춰 하는 것. 무작정 도와준다고 돕는 게 아니라 돕는 것도 때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수작 사세에 역시이하라. 그죠? 성인이 이 세상을 수작함에 또한 오직 그 때일 뿐이라, 그 때로 할 뿐이라 그랬는데, 수작이라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나요? 주역개사전에도 나오고, 시발은 어디에서 나오죠? 가여수작이라라는 말 나오죠. 가여수작이라. 풍택 중북교의 구이효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구이효에서 명학이 제음이 언을 기자화지로다. 그저 우는 학이 그늘의 견을 그 자식이 대답하도다. 여기서는 이제 안으로 되니까 여기는 이제 엄이라 표현하고 여기는 자식이라 표현하는 거죠. 명학이라니까 명학이 우는 학 그러는 것은 여기서 택귀에서 나오죠. 택은 연못은 말이니까 입이니까. 그래서 그늘이다 그러면 여기 산이 되는 거죠. 산이 되고 저 위에 있는 손목, 산에 있는 나무 그늘이니까 이제 기자화지로다 하면은 구의 임금이 화답하도다 하면서 구의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아요호작하여 나에게 좋은 벼슬이 있어서 이렇게 이걸로 아요호작하여 오여 이미지라 하노니 내가 너와 더불어서 얽히고자 하나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면서 이제 그 유명한 뭐예요? 아요호작하리니 그 다음에 개사전으로 들어가서 출기원의 선이면 있죠. 출기원의 선이면 말을 내매 선하면 즉 천리지에 응지하고 출기원의 불선이면 군 앞에서 군자 거기시라요. 그죠? 군자가 그 집에 있어서 그 집이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왕실 집무실이죠. 집무실에 있으면서 그래서 출기원의 불선이면 즉 천리지에 뭐예요? 위진이라 이렇게 해서 어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아요호작하여 할 때 자기입니다. 자기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주고 나서는 이제 앞으로 잘해봅시다 그러면서 주연을 베풀죠. 그래서 요 작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하고 같으냐면은 요 작하고 같습니다. 작하는 거죠. 먼저 술을 주었죠. 그러니까 자기를 주었죠. 자기를 주면 신하는 받습니다. 신을 받고 이제 뭐 절을 하든가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작이라라고 하는 말을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술을 주고받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술따를 술따를 작 어느 게 먼저인가요? 주인이 따르는 게 수고, 손님이 따르는 게 작이고. 아직 술집을 제대로 안 가봤군요. 술집 여자 있는 술집 안 가봤죠? 이제 안 잊어버릴 거예요. 여자를 보고 술 따라주는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작부라 그러죠. 그럼 작부는 온 손님을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주인으로 여기는 거죠. 아 맞나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자 맞나요? 주인이 따르는 것이 수가 되고 주인이 이렇게 해서 주인이 왕이 그러니까 신하에게 따르는 것이 수가 되죠. 아 맞게 얘기했나요? 제가 잘못 들었군요. 그 다음에 신하가 이걸 받아서 마시고 다시 임금에게 따라주는 것이 작입니다. 그래서 수작이라라는 그 작자는 이 작하고 같습니다. 이 작은 무슨 작이라 그랬어요? 술잔 작이라고도 표현했죠. 몇 대들이라 그랬죠? 춘추에서 한 대짜리. 그래서 작은 족이라 그래서 조금 그냥 족하긴 족한데 좀 그걸로는 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작이 있고 그 다음에 2대박짜리, 3대박짜리, 4대박짜리, 5박짜리가 있는데 3대박 뭐 제가 정확하게 생각 안 난다. 뭐 선도 있고 선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 되겠다 어렵다라고 하는 게 뭐죠? 너무 많이 5대짜리가 되면 문제가 되죠. 이름이 조금 다른데 잊어버렸네. 착 하나 둘 셋
두 개가 빠졌네요. 아, 각이 있고, 각이 있고, 각이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각이라고 하는, 왜 각이라 붙이냐면, 네 대 다섯 대짜리인가요? 다섯 대짜리. 춘추에 보면 있는데, 다섯 대짜리가 되고, 각을 뭐라고 하냐면, 촉이라 그랬죠. 술을 잔뜩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옆에 다 더듬 거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중간에 뭐 하나 빠졌네요. 자, 그래서 이 작이라고 하는 말 수작, 그러니까 이 세상을 수작함에, 그러니까 그 정사를 베풀는데, 자, 이제 벼슬을 내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때 수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벼슬을 베풀어 주는데, 그 벼슬을 베풀어 주고 그 다음에 사람도 바꾸고 이렇게 할 때 다 그 때를 맞춰서 하느니라. 유기선하면 그런데 이제 자, 뭐 여기 좀 해석을 이게 해석이 참 어렵다는 게 이겁니다. 이제 일단 해석해보고 안 맞으면 다시 또 해야 되고 이제 다른 주석도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유기선하면 상궐선하고, 만약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글자 그대로 그 선을 두면 그 선을 잃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이 토를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그 선을 두었노라고 하면, 그죠? 유기선이라 하면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보면 해야 되는데, 그 선을 지금 임금께서 나 선하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 선한이 임명했다 라고 하시면은 결국에는 자, 그 선한 일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앞에 지금 악덕이라고 하는 것하고 비추어 본다면은 내가 그 사람의 거기 선한 자, 제법 할 줄 아는 사람 두었다 그러면은 정말 선한 사람을 잊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임금이 자기 생각만으로 그저 선한 사람을 두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긍기능하면 그 능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그러면은 거기 능력 있는 사람이지, 내가 훌륭한 사람 두었어. 아니면 임금 스스로도 나 능해, 내가 다 할 줄 아는데 뭐 다른 놈들 필요한가? 내가 혼자 다 하면 되지. 이렇게 돼서 그 능함을 자랑하면은 결국은 뭐냐, 정말 그 능력이 있어서 바로 그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공은 임금이 세우는 게 아니죠. 저 아랫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여서, 아까 이를테면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쟁이 났을 때 바로 장인을 임명해야 공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은 그 사람 능력이 있어, 이른바 저기 누구야, 조갈의 아들 조상가요? 얘처럼 그냥 종이장에만 그림 그리면서 전략절술만 할 줄 알고 직접 노성인이 아닌 사람, 이 현장 경험 전혀 없는 사람 두게 되면은 결국은 망가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채침은 스스로라고 하는, 천자 스스로가 나 이렇더라 라고만 이렇게 좁게만 해석하였는데요. 더 넓혀서 밖에까지 해석해야 되겠죠. 자유기선이면 스스로가 그 선을 두었다 라고 하면은, 즉 기불가면이 덕휴이요, 그저 힘씀을 더하지 아니하여서 덕은 이지러질 것이고, 자긍기능이면 스스로가 그 능하다라고 자랑한다면은 불효역이 공휴예라. 그러면 사람들이 힘을 바치지 아니하여서, 힘의 효력이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힘을 바치지 아니하여서 공은 무너질 것이라 라고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그 앞에는 스스로에 대해서 천자 스스로, 그 다음에 뒤에는 그래서 전체가 다 무너질 것이라 라고 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저 사람 능해, 저 사람 선해, 이렇게만 하지 말고 두루두루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해서 그 위에 있는 내용이죠. 논정연후회가 되는 거죠. 과연 이 사람이 막 적합한지 아닌지를 두루두루 같이 의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논해가면서, 의논하는 건 두루두루 그 사람이 같이 대면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 사람에서 두루두루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양식은 뭐예요? 청문회나 비슷합니다. 청문회 방식의 상황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청문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다 끼리끼리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
그 다음에 8장 그 유명한 유비무환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이렇게 오래된 말인지. 자, 유사사는 내기 유비니 유비야사 무한하리이다. 자,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일마다 그죠? 일마다 사사건건이라는 말도 되고, 그래서 또한 일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뒤에는 목적어, 앞에는 동사로 해서요. 그죠? 오직 일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잘 하기 위한 것이죠. 일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기 유비니 그 준비가 있어야 하니, 그 갖춤이 있어야 하니, 그래서 갖춤이 준비가 있어야 무한이니라 근심이 없으리이다. 그래서 유비무한이라는 바로 이 말입니다. 유사기사는 그 일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기유비니 이에 그 갖춤을 두미니 유비라. 그래서 갖춤을 두었는지라 그러므로 무한이라. 그래서 근심이 없느니라. 장시월 수참아하고 수검하고 비융기하여 사호병사면. 자, 거마를 손질하고 융기를 갖추어서 기계를 갖추어서 사호병사면 군사일을 바로 섬긴다면 병유유비라 군사의 그 준비 갖춤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외모 불능위지 우요 바깥으로 업신여김이 그죠? 바깥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업신여김이 능히 근심이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앞에 그 수거마, 그 다음에 기계라고 하는 말이 줄게 저기서 나오는데,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무왕이 저 도야의 들판에다가 말들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어디 이제 융기들을 다 수 이렇게 표현한다고 나오죠. 그 융기들, 그러니까 그 뭐예요? 저기 융기. 무기들을 잘 손질했다 해서 수융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수라고 하는 것은 잘 손질, 그냥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잘 손질해서 혹여모를 외침에 대비해서 미리 항상 손질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말들은 고생했으니까 그냥 두 번 다시 전쟁 안 하고 싶어서 하지만은 그런데 들판에서 풀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거기에서 뭐예요? 영양 섭취하고 충분히 휴식하고 건장한 말들 잘 키워두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저 노원구를 마들이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군막 이르는 곳으로 두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나중에 모를 그저 예측하지 못할 그러한 외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사람들이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래서 다 흩어놓았다라고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전쟁 끝나고 우리가 이겼고 우리가 천자가 되니까 이제 괜찮아 다 없애자, 이거 큰일 날 소리들입니다. 그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기하고, 가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농사일과 관계된 농기구가 되는 거죠. 간자는 살핀다라는 겁니다. 주간의 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농기구를 잘 살피고 수가정하여, 바로 가정이라 그러면 농정이 되겠죠.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농정을 잘 닦아서 사호농사면, 그래서 농사일을 섬긴다면 이것이 농사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함이 있는 거죠. 그래 농유 기비라 고로 수한 불능 위지해니, 그러므로 가물어도 능히 그저 가물미 수한이 그저 수한이 능히 해침이 되지 못하고, 왜 미리 다 그 다음에 저수지 등등 충분히 두었기 때문에 능히 해침이 되지 못하니 소위 사사 유비무한자 여차야라 하니라. 그래서 일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섬김은 바로 유비무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시 한번 비슷한, 앞에서도 이미 뭐냐면 의상을 제사하사 이렇게 돼 있죠. 잘 상자 속에서 두시라라고 하는 그 내용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무개총하사 남모하시며 무치과하사 착비하소서. 총회를 열어놓아서 업신여김을 드리지 마시며, 이거는 이제 아까 의상을
그 상자에다 두라라는 그 내용. 그 다음 무치고 하사 그 허물을 부끄러워하여서 그릇된 일을 짓지 마소서니까 허물을 부끄러워서 그릇된 일을 짓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 자, 아까 지금 입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낸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은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또 뭐 하던가요?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자꾸 엉뚱한 짓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잘못을 짓는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무, 개총, 남모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치과 작비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상서 정의의 내용이 조금 이것도 자세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군자, 위고, 입공하고 소인은 득총즉 만이라. 이게 군자와 소인에 대해서 정확하게도 잘 표시했죠. 군자는 지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더욱 공손하고 소인은 득총적 임금의 총애를 얻으면 교만해지느니라. 약 총소인즉 필시 총만주하니. 그래서 만약에 소인을 총애한다면 틀림없이 뭐예요? 총애를 믿고 바로 임금까지를 업신여기니. 이거는 한나라 때인가 누구 했었죠? 이름이 누구냐? 누구였죠? 임금이 그 뭔가를 줬더니 복숭아가 맛있다, 맛있게. 이 복숭아 맛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데 지 먹던 걸 임금한테 드셔보세요 하고 준 놈이 있었죠. 누구더라? 누군지 위자예요. 이제 그 믿고서는 결국은 임금까지 업신여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게 소인이 총하여 잔압차 경모라 하니. 그래서 이것은 바로 소인에게 열어놓아서 소인은 그 총애를 열어놓아서 소인에게 맞나요? 소인에게 그 총애를 열어놓아서 스스로가 그저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바를 드린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그래서 소인에게 총애를 열어서 스스로가 이러한 그 경멸을 드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두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죠? 개위 군출은이 총신이요. 열어두는 것은 누구예요? 임금이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 총신을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납이라고 하는 것은 신입 많이 경왕이니. 결국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하가 결국은 그저 들어와서 교만해져 가지고 임금을 업신여기는 것이니. 거군이 언개납은 다 임금에 근거하여서 당신이 열었고 당신이 드렸다라고 말한 것은 이 출입이 문예라. 그래서 다 출입하는 것으로서 꾸민 것이라. 문장이라라고 하지 말고요. 출입한 것으로서 출입으로서 꾸민 것이라. 문장을 삼았느니라. 들고 남으로써 문장을 삼은 것이라. 맞죠? 문장으로니까 아까 납과 납 열고 개. 맞아. 열고 들고 오니까 출입이라고 하는 바로 이 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바로 문장을 삼았다. 괜찮네요. 그 다음에 무치과 작비와 관련해서는요. 논어에 나오는 이건 저기보다도 논어에 나오는 요 내용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내용이 조금 채침 해석이 조금은 안 맞아가지고 논어에 보면은 소인지 과야는 필문이라. 그죠? 소인이 허물을 지으면 틀림없이 문이라고 하는 건 꾸민다 그랬습니다. 허물을 지으면 또 어떻게 돼요? 가리기 위해서 또 딴짓하는 거죠. 또 가리기 위해서 또 딴짓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허물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바로 그릇된 일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허물 지어놓고 이거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큰 잘못을 짓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서 작비에 대해서 그 상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수성대비라. 마침내 그래서 큰 잘못을 이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잘못한 거 가리려면 또 잘못하고 우리가 한번 거짓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해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이 되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채침은 무, 개, 총행이 납, 인지, 모하고 자 임금임의 총행이죠. 그죠? 그 총행 행이라 그러면 행신이죠. 우리가 그 임금님의 총애를 믿고 멋대로 까부는 신하를 보통 보면 행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신. 그래서 행신을 열어놓지 말고 열어놔서 그래서 그 사람 다른 사람의 그 업신여김을 들이지 말고 이런 자들이 판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을 보고 우습게 여길 겁니다. 그 다음에 모치 과오의 수기지비라. 그 다음에 그 과오를 부끄러워하여서 마침내 자신의 그릇된 일을 짓지 말아야 하느니라. 과오는 추러 우연이요. 과오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데서 나오고 작비라고 하는 것은 추러 유의니라. 이 우연이라는 말도 그냥 무심코 부지불식코 개념은 실은 아니죠. 잘 보면은 우가 뭐예요? 짜구짜죠. 짜구짜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이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보니까 사람 괜찮은 것 같고 그냥 믿음직스럽고 얼핏 보기에 그죠?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라는 그 우연 그 개념입니다. 그냥 얼핏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만나서 그저 두 사람 간에 뭐 이런저런 작당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논정이라 그랬죠.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이 논하여서 정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과오를 짓지 않는 것이고 작비 그릇된 짓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어쨌든 작은 잘못 하나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를 미리 처음 나왔을 때 바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저 이쁘다고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나 나중 가서는 지금 채침의 뜻으로 표현하자면 나중 가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뭐예요? 임금 이용해 가지고서는 딴짓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채침은 추러 유인이라 그래서 의도함을 두는 데에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